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H로고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인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상 어깨가 너무 아파,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이것저것 되게 근육통이라고 생각하시는 통증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근육통, 진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을 감싸고 있는 이 근막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근막이 문제가 되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저희 병원의 신국과 백용현 교수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관절센터에서 근막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침구과 백용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름이 사실 좀 생소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이제 말 그대로 근막에 통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의 집합체,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근육통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근육통은 좀 쉬면 좀 낫고, 네.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은 하룻밤만 자고 나도 근육통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은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자연 회복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통증이나 또 관련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만성 통증 증후군으로 사실 치료가 간단치는 않은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통증이 되게 오래 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통증이 좀 나타날까요?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막에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막의 통증 유발점, 보통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게 형성이 되어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혈액순환도 막고 또 신경도 누르고 해서 주변 부위의 저림증, 통증 또는 심지어 수면장애, 심지어는 소화장애까지 유발하는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 그런 질환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통증 질환이 아닌 통증 증후군 해서,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들의 집합체거든요. 네. 또는 검사상에 잘 진단이 안 되면서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복합체 증상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은 것 자체가 네. 잘 치료가 안 되고 만성화되기 쉽고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려운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왜 이렇게 염증이라던가 어떤 게 왜 생기는 건지?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육의 과도한 긴장 및 수축으로 인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컴퓨터 많이 쓰고 또 핸드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이나 어깨 주변의 근육이 늘 힘듭니다. 머리도 지탱해야 되고, 그래서 다발 부위는 목 어깨인데 네. 그 외에 허리 옆에 있는 요 방형근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령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근육, 허리를 썩는 근육에 또 근막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엉덩이 근육, 또 심지어는 팔 근육, 또 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양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과 근막에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특정한 자세, 또 직업적인 그런 자세, 또 잘못된 운동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네. 모든 근육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이렇게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이런 네. 거랑 비슷하기도 할 텐데 그렇죠. 이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좀 자가 진단해서 알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통증이 오래 간다. 자연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아픈 부위를 만졌더니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진다. 네. 그런데 이게 통증이 자꾸 옮겨 다닌다. 가령 어깨에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팔이 저리고, 그다음 심지어는 시리고 차기도 하고, 네. 또 머리까지 아프고 이렇게 통증이 퍼져가는, 또 웬만한 치료나 관리로 잘 낫지 않는, 그래서 적어도 한 1주, 2주 지나도 자연 회복이 안 되고 3주, 수개월 지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인식하고 그때는 좀 적극적인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치료 및 또 관련해서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한번 치료를 받으려면 일단 네. 진단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방에서 좀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 영상 검사는 캐칭이 안 됩니다. 잘 체크가 안 됩니다. 그만큼 진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 특징, 자세나 이런 습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별 맞춤별 원인을 찾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 여러 요인이 신체적, 정신적 네.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HRV라고 자율신경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보는 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 교감신경 항진증 또는 부교감 항진증에 맞는 치료 및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또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2단계 이상 넘어가는 근막통증 증후군일 때는 통증 유발점, 단단한 경결점 주변으로 네. 굉장히 염증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때 이제 DITI,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해보면은 통증이 있는 부위가 지나치게 그 열이 많이 몰리고 붉게 보인다면은 거기는 초기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근데 그 주변이 팔이 굉장히 차게 보인다, 파랗게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가 경결점으로 인해서 팔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가 초래된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검사를 포함해서 네. 또 원인에 따라 또 환자에 따라서 다양한 한방적인 검사법이 진행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특징, 그리고 검사 종합해가지고 이분에 대한 원인을 찾고 또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네. 진단까지 네. 된 경우에는 네. 치료는 혹시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육의 경결점은 일단은 그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로 가는데 그 부분을 네. 침을 통해서 수기를 해서 네. 침자법을 써서 그 근육의 경결점을 풀어 헤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칩니다. 그러면은 통증의 감소가 아주 급격히 침 맞고 나서 10분 뒤부터 뭔가 좀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침법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경결점 부위에 약침이라고 네. 침과 약을 효능을 같이 복합시킨 약침이 있는데요. 그 약침을 주입함으로써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빨갛게 보이고 열이 몰리는 부위일 때는 봉동 약침 같은 걸 써서 염증을 해소하고 열을 해소하는 방법. 네. 그렇지 않고 차고 이제 만성화된 경우에 딱딱한 게 심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약침을 통해서 그 경결을, 만성적인 경결을 이렇게 풀어헤치는 그런 과정을 쓰고요. 또 기타 그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추나인데요. 그래서 해당되는 근육마다 특수한 그 추나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나요법을 쓰게 되면은 뭐 목이나 허리나 뭐 복부 모두 추나요법을 통해서 그 경결점이 풀어헤쳐지고 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원래 근육을 탄력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경결점 부위 주변이 너무 차게 느껴지거나 뭐 네. 저리거나 이러면은 뭐 뜸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체력적으로 약하고 또 예민하고 불면증이 있고 또 소화장애가 심한 분들한테는 또 한약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면역 기능이나 혈액순환 이런 부분을 촉진시켜서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는, 그래서 이외에도 다양한 그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방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들어봤는데 네. 일상에서 좀 네. 이런 근막통증 증후군이 안 오게 안 오게. 좀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이 양쪽 어깨 부위인데요. 이 어깨 부분에 대한 자가 스트레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턱을 이렇게 숙입니다. 숙인 상태에서 머리 전체를 뒤쪽 45도 방향으로 쭉 뒤로 미십시오. 쭉 뒤로 쭉 밀면은 양쪽 어깨가 펴진 느낌이 듭니다. 쭉 밀어서 이렇게 한 5에서 10초 다시 풀고,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턱을 밑에 붙이고 그 상태로 뒤쪽 45도 방향으로 쭉 미십시오.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머리를 전체를 밉니다. 쭉 이렇게 하면은 양쪽 어깨의 경결이 동시에 치료가 되고요. 다시 푸시고 이렇게 해서 한 4, 5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가령 이쪽 어깨가 아프다 그럴 때는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젖혀서 이 상태에서 뒤쪽 45도 방향으로 미십시오. 쭉 뒤로 머리 숙이면서 쭉, 그러면은 이쪽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 10초 하고 또 쉬고 호흡 편하게 하시고, 이것도 5회 반복. 네. 만약에 오른쪽이 아프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만 하실 때는 눈을 감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은 긴장이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효율적인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한 시간 한 번씩 하면은 근막통증 그냥 안 합니다. 어깨는 확실히 좀 시원한 시원한 거죠? 느낌이네. 그래야 머리로 혈류가 가거든요. 네. 그럼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요. 교수님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